힌두 철학은 그 역사와 철학적 사유의 폭이 깊고 방대합니다. 게다가 수많은 신이 등장하는 신화까지 하면 매우 복잡하기까지 합니다. 인도 철학은 요가, 우파니샤드 경전, 인도의 현자 라마나 마하리시 등으로 우리에게도 충분히 친숙합니다. 역사적,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6가지 힌두 철학 학파를 통해서 그 맥락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요가와 우퍼니샤드, 현자, 라마나 마하리시 등은 어느 시대와 어느 학파에 속하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산스크리트어 단어들이 자주 등장할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친숙하지 않은 언어라서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인도 철학은 고전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원어로 먼저 듣고 뜻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어의 뜻을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힌두 철학은 베다 경전에 그 뿌리를 둡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철학이었다가 5천여 년 전에 비야사라고 불리는 한 철학자에 의해서 글로 기록된 것이 베다 경전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베다라고 하고 알기 위한이라는 뜻의 비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베다는 지식, 지혜 또는 학문이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베다 경전은 쓰여진 순서대로 나열해서 리그베다, 야주르베다, 사마베다, 아타르바베다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다 경전의 저자로 알려진 비야사는 철학자 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여러 명의 철학자를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역사가에 따라서 해석이 다릅니다. 구전으로 전해오던 철학을 글로 옮긴 것이 5천여 년 전이라면 철학적 사유가 시작된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삽다 리시는 고대 인도의 7명의 현자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들이 힌두 사상적 사유를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7명의 현자는 힌두 사상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존재했던 시기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고대이지만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베다 경전과 힌두 문학, 우주론 등등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7명의 현자 삽다 리시로부터 내려온 힌두 사상은 오랜 시간 동안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 기록되면 가르침이 뜻한 바대로 전해지지 않거나 제대로 이해할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닿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각 베다는 단 한 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이해하려면 수년이 걸릴 정도로 내용이 방대합니다. 이 두꺼운 책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구전으로 전해졌다니 그 당시 인도인들의 암기력과 이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힌두 사상의 철학적, 역사적 배경은 2가지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2가지 시대로 나눠집니다. 들은 것이라고 해석되는 스루티와 기억된 것이라고 해석되는 스므리티, 이 2 단어입니다. 들은 것, 스루티는 힌두 사상의 우주적 원리, 궁극적 진리의 토대를 두고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않은 원초적으로 존재해온 절대적 진리를 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우주로부터 들려졌다라고 해서 슈루티, 들려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은 삽다리시 7명의 현자에 의해서 인식된 것이고 이것이 힌두 사상의 토대가 됩니다. 베다 경전이 들은 것, 슈루티에 해당됩니다. 베다 경전이 쓰여졌던 이 시기를 두고 베다 시대라고 합니다. 기억된 것, 스므리티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억된 것, 스므리티는 들은 것, 즉 베다 경전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소위 이야기책을 말합니다. 기억된 역사 또는 기억된 가르침의 토대를 두는 의미에서 철학적 사상은 인간의 삶과 역사가 뒤섞여서 신화 또는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푸라나 경전이 이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푸라나 시대라고 부릅니다.
역사적 사실이 신화화된 힌두 문학 라마야나 마하바라타도 푸라나 시대에 완성되었습니다. 철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전통, 종교, 역사도 함께 뒤섞여서 내용이 다채롭고 흥미롭습니다. 주류 문헌에서는 베다 시대가 기원전 1500년경에서 기원전 500년경, 푸라나 시대가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 후 1000년경이라고 기록하는데 역사가들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다 시대와 푸라나 시대를 연도로 나누어서 구분하기보다는 사유의 흐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역사를 공부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어떤 철학 사상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역사적 배경 없이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힌두 철학은 내용이 방대해서 역사적 지식 없이 그냥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베다 시대의 끄트머리에서 6개의 힌두 철학 학파가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출현한 상키야 학파, 그 다음으로 요가 학파, 니아야 학파, 바이셰시카 학파, 미맘사 학파, 마지막으로 베단타 학파가 있습니다. 각 학파가 주창하는 사상은 다르고 또 비슷합니다. 6학파 모두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3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6학파 모두가 베다 경전을 힌두 철학 사상의 최고 권위로 삼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개별적 영혼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아트만의 개념을 인정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우주의 궁극적 진리, 순수 의식을 의미하는 브람만이라는 개념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6개의 학파는 사상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2개씩 짝을 이루기도 합니다. 상키야 학파와 요가 학파는 실제는 궁극적 진리, 순수 의식으로 불리는 비물질적 세계와 자연을 포함한 외면적 세계, 물질적 세계 이 2가지로 나눠진다는 이원론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요가 학파는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이슈바라라고 불리는 인격적 신을 인정합니다. 이슈바라와 같은 인격적 신을 인정하지 않는 베단타 학파와는 대조를 보입니다. 비물질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따로 떨어진 다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요가 학파에서는 심리적, 육체적 수행에도 중요성을 둡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운동의 한 종류인 요가를 정확하게 하타 요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 요가 학파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니아야 학파와 바시시카 학파는 인식, 논리, 비판적 사고에 중점을 둡니다. 깨달음이란 아는 것, 즉 지식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철학적 특징을 보입니다. 미맘사 학파와 베단타 학파는 베다 경전을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철학적이고 관조적인 특징의 학파입니다. 베단타 학파는 힌두 사상의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습니다. 베단타라는 단어는 베다의 끝으로 해석이 되는데 베다 경전의 핵심 사상과 철학만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베다의 정수라고도 불리는 학파입니다. 베단타 철학 공부의 핵심이 되는 3권의 경전이 있습니다. 이 3권의 경전을 한 단어로 프라시아나 트라이라고 하는데 바가바드기타, 브람마수트라, 그리고 우퍼니샤드 이 3권입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바가바드기타와 우퍼니샤드는 6개 학파 중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이 베단타 학파에 속합니다. 베단타 철학은 최근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힌두 철학 사상의 핵심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인도의 종교적 교리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철학만을 다루는 베단타 학파가 그나마 친근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베단타 철학도 힌두교 교리와 푸라나 경전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종교와 문화적 측면도 두루 살펴보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 필요합니다. 베단타 학파에서도 다시 3가지 사위 학파로 나뉩니다.
베단타 철학은 우주 궁극적 진리, 순수 의식인 브람만과 이것이 만물에 내재하는 개념인 아트만과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세 가지 하위 학파는 이 브람만과 아트만의 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로 구분됩니다. 아드바이타 베단타 학파는 이중적이지 않은, 나눠지지 않은이라는 뜻의 아드바이타라는 단어를 써서 세상을 나눔이 없는 하나로 보았습니다. 우리말로는 불이론적 베단타 또는 비이원론적 베단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는 온전히 궁극적 순수 의식, 브람만일 뿐이고 우리의 신체와 자연을 포함한 모든 물질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브람만과 아트만은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물질 세계를 인정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가 브람만이라고 한다면 파도를 아트만이라고 보았습니다. 파도인 아트만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사라져서 바다와 다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현자라고 일컬어지는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 비이원론적 베단타의 철학을 따른 인물입니다. 이 다음으로 바시스타 드바이타 학파가 있습니다. 직역해서 속성이 있는 비이원론 또는 조건적 비이원론이라는 뜻입니다. 아드바이타, 비이원론적 베단타에서 우주적 순수 의식인 브람만만이 실제하고 그 외 모든 것은 환상이다 라고 했다면 바시스타드바이타, 조건적 비이원론은 우리의 신체와 자연, 물질 세계의 속성과 본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성 또한 신성한 것, 즉 브람만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차이와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이 또한 신성하다고 본 것입니다. 태양을 브람만이라고 한다면 태양의 빛을 아트만으로 가정해 봅시다. 태양이 없이는 빛이 생길 수 없듯이 아트만은 브람만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빛, 아트만은 태양 그 자체, 브람만에서 기원한 것이지만 태양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 둘의 속성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바이타 학파가 있습니다. 드바이타는 이중적인, 나누어진이라는 뜻으로 이원론적 베단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드바이타, 이원론적 베단타에서는 아트만을 개체적 영혼으로 해석하고 우주 궁극적 실제인 브람만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브람만은 아트만과 속성이 다르고 구분되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를 브람만이라고 하고 물고기를 아트만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물고기 아트만은 바다, 브람만이 없이 존재할 수 없지만 이 둘은 다른 것입니다. 물고기 아트만은 바다, 브람만에 속해 있지만 속성은 같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힌두 사상이 전개된 과정과 문화적 기틀이 잡힌 과정을 베다 시대와 푸라나 시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철학 사상의 기틀을 잡은 6개의 학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베단타 학파의 하위 학파 3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떠셨는지요? 인도 철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만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내용의 폭이 워낙 넓은 만큼 오히려 더 복잡하지는 않았나 염려스럽습니다. 들은 것과 기억된 것으로 나눠지는 베다 경전과 푸라나 경전, 이 2가지가 베다 시대와 푸라나 시대 순서로 나눠져서 전개되었습니다. 베다 시대의 고대 인도의 사상적 배경이 잡히고 푸라나 시대의 전통적, 종교적, 문화적 기틀이 잡혔습니다. 베다 시대의 끄트머리에 6개의 힌두 철학 학파가 나타났고
그중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베단타 학파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이 인도 철학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